지금 차 밑으로 보내 들어간대? 사장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 매일 고양이 밥 주시는 거세요? 네. 여기 좀 자리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 도로 차도 있고. 주차하는 이 도로가 다니는 주차는 아니에요. 주차만 가능하고. 그리고 얘네는 여기 살지 않고요. 밥만 먹고 가 있고 여기서 살 공간이 없어요. 잘 수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왜 관심이 많으세요? 고양이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안 쓰는 건 처음 좋은 자리예요. 이 자동차 밑에 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길고양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와 인위적인 먹이 공급을 멈춰야 한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TNR은 짧고 빠르게 복습하자면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하고 다시 풀어주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중성화를 하면 번식을 못하니까 개체수가 자연스레 줄어들어 길고양이의 숫자가 0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건데 듣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체수가 줄어드니 총 맞고 죽는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완전 인도적이죠.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뺐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가 우리나라 길고양이 TNR 중성화 사업은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요. 물론 어떻게 겨우 고양이한테 동물한테 세금을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우리나라 TNR 사업은 2002년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후 2008년 서울시 전체에 도입이 되었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발표한 곳은 서울시 동물보호과인데요. 서울 고양이 25만 마리 중에 1년마다 이렇게 몇천 마리씩 번식 못하겠더니 무려 14만 마리가 줄었다는 전세계 최초 학계 논문감의 엄청난 성과를 발표했죠. 국비로 TNR 사업을 시행 중인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도 실제 특광역시의 길고양이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제곱킬로미터당 273마리에서 233마리로 감소했다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중성화가 정말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TNR 사업은 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고 영상에 파급력이 좀 있었는지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님께서는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캔만 분들과의 회의를 통해 길고양이 돌봄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며 앞으로도 TNR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농림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요약하자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지자체 이렇게 민관협의체를 꾸려 앞으로도 TNR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데 TNR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별첨에 달아둔 사례들을 보면 미국 민간, 영국 민간, 일본 민간과 지자체. 아하,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중앙정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중앙정부들은 왜 TNR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중성화를 하더라도 고양이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킨다는 건 둘째치고 TNR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많은 연구조사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입증된 건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든 사례는 모두 TNR과 동반한 입양과 안락사, 사고사 비중이 높았죠. 우선 TNR로 개체수 감소가 되려면 새로운 개체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의 자체적인 이동으로 인한 유입과 사람의 유기로 인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10년간 TNR을 해본 결과 유입을 막지 못하면 TNR은 시간과 에너지, 돈의 낭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연구에서는 도심공원 두 곳을 조사해봤더니 먹이를 주고 TNR을 하더라도 사료를 먹으러 온 새로운 고양이들이 늘어나고 공원에 고양이들이 모였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더 유기를 하더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설사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시켰다고 하더라도 고양이들의 번식 속도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TNR로 개체수를 줄이려면 전체 개체군의 71에서 94% 정도의 고강도 TNR을 연속적으로 수년간 해야 그나마 줄어듭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인용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 관련해서 농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봤는데요. 서성대에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 특광역시만 다 합치면 70만 마리고 경기도에 35만 마리 있다는데 그럼 그 외 지역에는 몇 마리가 있고 울릉도 산 꼭대기조차 고양이가 있는 마당에 전국에는 몇 마리가 있을까요? 네, 모릅니다. 다른 지역들은 개체수 파악조차 안 한 채로 TNR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 총 몇 마리가 있고 그중 몇 프로를 중성화해온 건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사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농림부의 그동안의 TNR 실적을 보면 5만, 6만, 7만, 제일 많은 게 10만 단 한 번도 중성화율 70%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체수는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예산은 거꾸로 매년 증액을 하고 있죠. 2024년 올해 예산은 230억입니다. 개체수가 감소하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예산들은 어떻게 쓰일까요?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위탁 용역 입찰을 내놓습니다. 이 사업 입찰 자격이 있는 대상은 동물병원과 민간 동물보호단체로 정해져 있고요. 비용은 금액이 좀 올라서 이제 고양이 한 마리당 약 2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고양이 포획자에게 5만 원, 수의사에게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원금을 홀라당 횡령을 하거나 일부 수의사들 중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타가는 부정수급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실 중성화 사업은 개체수 감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본적으로 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인 이 중성화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국의 농림부 말고 미국 농무부의 고양이에 관한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양이가 자연생태에 끼치는 영향, 먹이를 야외에 두면 야생동물들이 꼬이는 문제, 포획틀로는 잡히지 않는 트랩샤이 개체의 문제, 무엇보다 TNR의 한계를 명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매년 70% 이상 중성화를 해야 감소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질병 부분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고양이가 공중보건의 위협을 초래하며 여러 질병과 기생충을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고양이를 다룰 때는 발토, 이빨침, 소변과 대변의 접촉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광견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이 톡소플라즈마증이며 고양이 배변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내 캣맘 카페를 봐도 아이들이 링엄에 걸렸다는 글이 종종 보이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겠죠. 작년 서울 대공원의 호랑이도 범백혈구 감소증에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황을 추정하면 길고양이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길고양이를 만졌다가 SFTS에 감염되어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SFTS는 백신도 없는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고양이 털 안에 있던 진드기에 물렸거나 고양이에게 직접 전파된 사례로 추정됩니다. 작년 7월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요즘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 돌연변이 동향이 갈수록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고양이가 사람에게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건 아직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고양이 덕분에 쥐를 없앨 수 있다는 폼과 제리로 생태계를 배운 분들이 보이는데 이 논문을 보면 고양이는 200g 미만의 먹이를 선호하고 100g 미만의 먹이를 더욱더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고양이가 없는 곳에서는 맷받쥐 같은 여러 작은 토종 동물들이 발견되었지만 고양이 군집이 있는 곳에서는 덩치 큰 외래 쥐들만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긴 하지만 그 빈도가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TNR이든 안락사든 그 전에 일단 먹이 공급을 멈추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길고양이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제공하는 먹이에 의존하여 비정상적으로 수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먹이 공급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생태계의 시스템 속에서 알아서 개체 수가 조절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고양이 혐오자로 몰아가는 수법이 항상 보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급진 동물보호단체인 피타에서조차 TNR은 반대합니다. 고양이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문제와 야외에서 고양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중에는 앞으로 먹이 주는 걸 멈추겠다는 정말 감사한 분들도 계셨지만 끝까지 설득이 될 수 없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밥 주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권이 걸려있을 수 있는 동물보호단체나 일부 캣맘 캣디리 분들은 절대로 밥 주는 걸 멈추지 않으면 뭘 하든 고양이는 줄어들지 않을 거고 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TNR 사업 같은 세금 낭비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것 불법화해야 합니다. 벌금형 정도는 되어야겠죠. 이 정도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 고양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미국의 TNR 관련 논문들을 읽다 보면 미국도 TNR 옹호론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논리와 주장이 놀랍도록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들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하고 TNR만이 유일하게 입증된 인도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법이라는 주장, 고양이가 토종생물 감소에 기여하지 않으며 질병을 심각하게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 정부의 TNR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면 이런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해주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고양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특히 환경부, 민원에 많이 시달리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이 먹이 주지 말아달라는 이 영상의 좋아요 싫어요가 11만 9천 대 7,400입니다. 이게 모든 국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웬만한 여론조사도 이 정도 규모의 표본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마시고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닌 진짜 필요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빠진 독이 물붓기 같은 무의미한 TNR 사업 이제는 중단하고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일개 유튜버인 제가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환경부 쪽의 여러 전문가분들도 이 고양이 문제 심각한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한 번 꺼냈다가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오는 악성 민원과 항의 전화 폭탄 때문에 고양이 관련해서는 정말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욕설과 신상을 위협하는 전화도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개 유튜버인 저라도 얘기해야죠. 저는 민원 안 받잖아요. 사실 이 논문과 자료들도 전문가분들로부터 제공받는 것들이요. 저는 영상으로 정리하는 거죠. 아무튼 이번 영상으로 우리나라 TNR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는 우리 정부의 공무원분들이 해외의 길고양이 관리 정책들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안으로 해결 좀 해주시고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고양이 좀 이제 그만 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